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2명입니다. 지난 7일 이후 엿새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난 건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둘째 날에 나타난 수치라 다소 염려가 됩니다. 코로나19 자세한 소식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먼저 오전에 발표된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4,805명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02명인데요. 해외 유입이 33명이고 국내 발생이 69명입니다. 해외 유입이 신규 확진자 비율이 어제에 비해 오늘도 높은데요. 러시아에서 입국한 사람이 14명, 그리고 네팔 입국이 4명 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망자도 1명이 늘어서 434명이 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해 한글날 연휴 기간까지는 두 자릿수를 유지했죠. 그런데 어제부터 다시 증가해서 오늘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해외 유입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국내 발생도 69명이나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인 국내 발생 확진자 50명 미만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해외 유입을 빼고 국내 발생만 지역별로 확인을 해보면요. 경기가 32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이 서울이 18명인데요. 서울과 경기에서만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밖에는 대전이 9명으로 어제부터 계속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17개 시도 가운데 8곳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세는 아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들에선 집단 감염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잠시 뒤 오후 브리핑에서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건 서울은 서대문구의 장례식장 관련 11명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동두천시 친구 모임 15명, 수원의 스포츠센터 스포츠 아일랜드 관련이 6명입니다. 대전은 일가족 모임에서 어린이집까지 전파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14명입니다. 가족끼리 또는 지인 간의 소규모 모임을 고리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다음 날 이렇게 100명대로 늘면서 이게 더 늘어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국내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61.4명으로 지난주보다 하루 평균 4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를 몰라서 아직 조사 중인 비율도 직전 일주보다 4%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이 통제 가능선으로 삼는 20%를 넘어선 겁니다. 반면에 위험도가 낮아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규 집단 발생 건수가 13건에서 9건으로 줄었고요.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간 사망자 수가 절반 이하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만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들의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70살 이상 노인들의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혼잡한 시간을 피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자주 손 씻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명대로 늘었는데요. 방역 당국은 해외 유입의 영향이 컸다며 급증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모임과 병원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하철과 집회, 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 다음 달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는 병원과 학교,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에선 5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64명에 이릅니다. 또 영등포구 소모임 1명, 중구 소재 빌딩과 관련해서도 1명, 마포구 서울 디자인 고등학교에서도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선 것에 대해 해외 유입 사례가 30명대로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발생은 6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주간 추세를 보면 어제 오늘 특별하게 급증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난주부터 발생한 의료기관 집단 감염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해외 유입 사례와 관련해 검역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향과 여행지에서의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석 연휴 이후 가족과 지인과의 모임을 통한 감염이 일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됩니다.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을 이용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겐 최고 10만 원, 관리 운영자에겐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 동안은 계도 기간이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이 1단계로 완화돼 자율성은 높아졌고 그만큼 개개인의 방역 책임은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실외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추석 연휴 대전에서 일가족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요. 이 가운데 2살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과 큰 사위가 목사로 있는 교회 수련회까지 불똥이 튀어서 이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밤사이 대전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더 나왔습니다. 앞서 확진자 13명이 나왔던 대전의 어린이집에서 3명, 직원 1명이 확진됐던 한국조폐공사에서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또 앞서 확진된 일가족 중 목사인 30대 큰사위와 딸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충남 아산 도고연수원에서 교회 행사에 참여했는데 이 자리에서 접촉한 20대 남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석자 중 전주에 사는 30대 남성도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70여 명이 모였던 교회 행사가 추석 특별방역 기간 중 이뤄진 점을 두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추가 확진자는 어제 확진된 2살 아이들의 30대 어머니 2명과 60대 외할머니 1명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을 한 뒤 한꺼번에 확진된 일가족 7명 가운데 2살 아이가 다니던 곳입니다. 앞서 다른 원아와 어린이집 교사 등 7명이 감염됐고 원아와 관계자의 다른 가족 5명이 추가 확진된 뒤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조폐공사에선 일가족 중 1명인 직원과 밀접 접촉한 30대 직장 동료가 확진된 가운데 접촉자 96명 중 13명은 음성이 나왔고 82명에 대해선 검사 중입니다. 그 한 분이 동선 조사 기간 중에 최소 2번 정도 같이 접촉한 걸로 나옵니다. 회사에서도 만난 경우도 있고요. 외부 식당이나. 이런 가운데 일가족 중 딸들이 교사로 근무 중인 초등학교는 262명이 음성으로 나왔고 3명은 검사 중이며 유치원은 119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충남 아산에서 50대가 확진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다음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오늘은 정무위와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특히 정무위원회에서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이 역시 쟁점입니다.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서면서 거센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여권 인사 연루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는 야당의 주장은 도를 넘은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고 허위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 제기라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발언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권 인사가 개입된 정황이 있고 검찰 객관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 관련 금감원의 감독 부실 책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이모 변호사와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등 정관계 연루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정관계 연루 의혹을 부인하면서 현재 라임 옵티머스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엄정 조치와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서도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740여억 원을 투자했다 철회한 경위를 놓고 로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방위 국감에서 병무청은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여부와 관련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병역 연기가 가능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국토위의 부산시 국감에선 성추문 의혹으로 공석이 된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와 동남권 신공화 문제 질의가, 복지위에서는 식약처를 대상으로 독감 백신 상온 노출 문제 등 관리체계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네, 이번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현황 보고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계 시점 등의 차이로 통계 수치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나병원과 관련해서 5명이 추가되어 총 64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강남구 승광빌딩 관련해서 1명이 추가되어 총 9명의 환자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입니다.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 병원과 관련하여 9명이 추가되어 총 60명의 환자가 발견되었고, 동두천시 친구 모임과 관련해서 조사 중 3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18명의 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비수도권입니다. 먼저 강원도 강릉시 지인 모임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에 7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8명의 환자가 발견되었고, 대전광역시 일가족의 식사 및 지인 모임 관련해서 총 21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역시 대전의 유성구 일가족의 명절 모임과 관련해서 조사 중 13명이 추가되어 총 27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진구 지인 모임과 관련해서 자가격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16명의 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히 오늘은 해외 유입 확진자가 33명으로 크게 는 상황입니다. 추정 유입 국가로는 중국 외에 아시아가 26명으로 이 중에 러시아가 14명, 일본이 5명, 네팔이 4명입니다. 아메리카가 6명으로 미국이 4명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10월 12일에도 29명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하여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10월 12일의 경우에는 국내 어학연수차 단체 방문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오늘은 국내 입항한 외국 선박 선원의 집단 발생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외국 선박의 선원 집단 발생 건은 각각 모두 러시아 선박입니다. 지난 10월 6일 부산항으로 입항한 러시아 선박의 선원 23명 중 지난 10월 11일 하선 신청자 13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8명이 확진되었고, 그에 따라서 23명 중에 13명이 아닌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3명이 추가됨으로써 총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2일에 입항한 선박 선원이 총 20명인데 이들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에 3명이 확진되어서 두 선박으로부터 총 14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치료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62개 병원에 600명의 환자에게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면, 병원, 약국 등에서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또는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근무한 사례가 신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5일 이후 최근에 발생한 집단 발생 사례에 대한 지표 중에서
증상 발생일로부터 코로나19가 확진되기까지의 기간인 진단 소요일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5일 이상 지연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다중이용시설, 방문 판매, 가족 모임 등 관련해서 지표 환자의 진단 소요일이 다소 긴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렇게 진단 소요일이 길어지게 되면 그 가운데 접촉자가 다수 발생해서 광범위한 추가 전파 초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드립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1단계 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 여러분들에게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드립니다. 전국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해도 수도권처럼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지역은 고위험 시설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함으로써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나 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의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또는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당사자 그리고 관리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11월 12일까지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대규모 유행을 억제하고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역 수칙의 준수 때문에 가능하기에 앞으로도 계속 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국내 발생은 두 자릿수 상황입니다. 비록 우려했던 추석 연휴 이후에 과거 5월이나 8월 중순과 같은 폭증은 억제되었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2주 동안 신규 확진 환자의 약 8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유행의 가능성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방역당국이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면서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한 배경은 첫 번째로 코로나19 유행 때마다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실제로 성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을 믿고 선택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 계도기간을 한 달간 두기는 했지만 감염병 예방법의 개정으로 마스크 미착용 및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실질적인 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개별적인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생활방역위원회 전문가 그리고 지자체 등과 현재의 위험도에 대한 평가, 실효성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시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역 실무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시험을 보는 심정입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이나 미주의 각 국가들은 2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다시금 봉쇄로 돌아가거나 강력한 처벌 위주의 방역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서로에 대한 믿음, 근거, 합의를 바탕으로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에 대한 일탈 행위도 나타날 것이라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소모임, 종교 행사,
불법 방문 판매 행위 등의 행동을 통해서 코로나19 감염이 일부 되풀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행위를 가려내고 추가 전파 차단에 노력할 것이며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엄정한 법 집행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국민들께서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 위생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이제까지처럼 앞으로도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이고 변화된 일상을 꾸려나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웃, 가족, 사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실 겁니다. 동시에 암울한 유럽이나 미주의 상황을 보신다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리 두기에 더욱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게 가고 있는 진정한 코로나19 극복의 길을 다시 되돌리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거나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시고 빠르게 역학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라도 거리 두기, 마스크, 손 위생은 일상이 되시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직접 들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지역 정책과 연계한 지역균형 뉴딜이 추진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뉴딜 사업도 중앙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개념으로 뉴딜 사업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되는데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그린 뉴딜 사업 중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과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그리고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입니다. 며칠 전 택배 배달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있었는데요. 유족들이 산재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 들어 벌써 8번째 사고인데 유족과 동료들은 택배 분류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경력의 택배기사 김원종 씨가 마지막 가는 길. 아버지가 관을 붙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김 씨는 지난 8일 물건을 배송하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진 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평소 지병이 없던 김 씨의 사망 원인이 살인적인 업무 강도 때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오전 6시 반에 출근해 밤 9시가 넘어 퇴근하고 하루 적게는 300개, 많게는 400개 넘는 택배를 배송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나가는데 아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빠, 오늘은 어제보다 좀 늦을 거야. 9시 반에 와서 씻고 좀 12시인데 어제보다 더 늦는다 그러면. 김 씨는 폐지를 줍는 아버지와 장애가 있는 동생의 생계를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유족들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 씨가 생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했기 때문인데 이는 사업주의 요구였다는 게 동료들의 증언입니다. 그 산재를 저희가 가입하게 되면 대리점 소장이 50%를 부담하게 돼 있대요. 예, 그 얘기하면서 가입을 했다가 바로 취소를 할 수 있다.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취소하라는 뜻이죠. 택배 노동자가 숨진 건 올해 들어서만 8번째입니다. 택배 노조는 특히 이 가운데 5명이 CJ 대한통운 소속이라며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택배 분류 인력을 추가하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숨졌다며 이번 주 토요일 택배 배송 중단 등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일본 스가 내각이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과 관련한 우리 법원의 배상 판결이 일본 기업에 과도하다며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내놓으라는 건데요.
하지만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 동원 배상 소송 관련해 일본 측이 수용 가능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 연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스가 총리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연말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스가 총리의 방안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지난달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스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가 내각이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에 이런 조건을 건 이유는 한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작아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는 무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현재 서울은 17.7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 바깥 공기가 제법 서늘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도 20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내륙 지역은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 모레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울릉도에 내리던 비는 그쳤고 지금은 전국에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고 서해안 지역에서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0도, 부산이 2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